현장으로 출동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아기가 손을 이렇게 놓고 있다가 같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 위에 보시면은 판타그래프라는 게 위에 있거든요. 정말 이게 대피가, 승객분들이 대피가 안 되면 큰 재해가 될 수 있잖아요. 총 39개 역으로 이루어진 6호선 중 유일하게 지상에 있는 신내역. 신내역에는 차량 기지도 함께 있습니다. 수시로 기지를 들고 나는 열차들. 누군가에게 열차는 이동을 위해 타야 하는 이동수단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꿈의 일터이기도 한데요. 후배들의 열정을 직접 보고 온 박성원 기관사가 휴무에도 신내역 기지를 찾았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현차에 가가지고 차에 관련된 걸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부할 게 많아요? 아는 거는 그래도 있어도 다시 한번 좀 항상 이제 공부하면서 조금 더 차에 좀 관심을 갖고 싶어가지고. 자신의 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더 성장하게 하는 힘일 텐데요. 오늘은 근무 일정이 없어서인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습니다. 맨날 지하에만 있다가 지상이 어쨌든 나올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 탁 트여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맨날 차 안에서만 차를 보는데 여기로 오면 차 밖에서 가까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차를. 그래서 느낌이 좀 색다르죠. 네. 늘 어둠 속을 달리던 6호선이 오늘은 야외에서 반짝이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총 양수는 8량이고요. 그리고 한 량당 한 18m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정원은 한 량당 한 160명 정도 되고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판 같은 게 하나가 있고 양쪽에 바퀴가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하나로 치기 때문에 이 차에는 대차가 4개가 달려 있는 거라서 이렇게 바퀴가 양쪽으로 있긴 하지만 그냥 이거는 바퀴가 4개다. 그러니까 대차가 4개다. 보통 이런 식으로 저희는 얘기를 해요. 묵직한 무쇠대차가 받치고 있는 열차 한 칸의 정원은 160명. 8량에는 1,200여 명이 탈 수 있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정원을 넘겨 무려 1,500명까지도 탑승합니다. 저희 6호선 같은 경우는 2000년도 8월 7일에 개통을 했고,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 선로 신호 시스템이랑 저희 차 시스템이랑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컴퓨터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이 신호 시스템이 잘 맞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고장도 안 나고, 그다음에 운행도 제대로 잘 하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저희 6호선은 되게 잘 돼 있어서 아마 6호선에서 고장 났다는 소리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동 제어 시스템에 따라 자동 운전을 하는 6호선 열차. 기관사와 열차의 관계는 손발을 맞춰 승객을 수송해야 하는 파트너와 같을 텐데요. 파트너를 잘 알아야 호흡을 맞추기도 쉬울 터. 운전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차량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베테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죽인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뭐 어떤 거예요? 저희가 물론 이렇게 차량 하부에도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달려 있지만, 저기 위에 보시면은 판타그래프라는 게 위에 있거든요. 보이세요? 네, 저기 보시면 판타그래프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보통 판을 내리면 차를 죽인다, 판을 올리면 차를 살린다라는 말을 저희가 기관사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원인이 뭐냐면 저희가 차를 굴리기 위해서는 위에서 전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기를 받으려면 그냥 얘가 받는 게 아니라 판타그래프가 전 차선이랑 이렇게 다 있어야지 받을 수가 있어요. 전차선과 접촉해 전력을 받아들이는 집진 장치인 펜타그래프. 펜타그래프가 살아있어야 고압의 전력을 받을 수 있고, 고압은 각 기기에 맞는 수준으로 변환되고 분배돼야 열차의 각 부분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기관사는 운행에 필요한 기능과 열차의 기기 구조도 알아야 하지만 비상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열차 내부로 들어온 성은 씨가 천천히 내부를 확인하는데요. 아니 뭐 기관실에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객차에도 아, 신경 쓰시는 거예요? 네,
운전할 때는 물론 기관실에 있고 보통 고장 처치 같은 경우는 기관실에서 많이 하지만 저희가 현장으로 출동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차에서 뭐 누가 여기 꼈는데 실제로 이게 문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기가 손을 이렇게 놓고 있다가 같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저희가 나와서 문을 밀면서 당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기가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손을 빼거든요. 네, 이거 보면 이런 거를 보통 출입문 코크라고 하는데 지금 잠겨 있네. 네. 출입문 코크라고 해서 누가 여기 사람이 손이 꼈어요. 그럼 코크를 먼저 당겨서 얘를 그럼 제가 손으로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당겨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밀어주고 하면 네, 손이 빠지고. 근데 지금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공기 압력으로 닫혀있던 게 공기 빠지면서 제가 이렇게 수동으로 열 수 있어요. 출입문을. 그리고 닫을 때는 이렇게 당겨서 닫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네, 이렇게. 비상시 승객칸의 출입문만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운전실에도 평소에는 열지 않는 숨겨진 문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여기 문이 있어요? 아, 저희가 이게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문인데 여기다가 사다리를 설치를 해서 승객분들이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문이에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정말 이게 승객분들이 대피가 안 되면 큰 재해가 될 수 있잖아요. 화재나 고장으로 차량이 선로 위에 멈춰선 경우 열차에서 내린 뒤 선로를 따라 가까운 역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열고 이때 기관사는 운전실에 비치된 비상사다리를 설치해 승객이 안전하게 선로에 내려갈 수 있게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도 해내야 하는 일인데요. 기관사 준비를 하던 그 시절부터 열심히 노력하는 곳으로는 성은 씨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와, 밖에서 보니까 열차의 높이가 실감이 나는데요. 장착된 거예요? 아, 네. 한번 안전한지 내려가 보려고요. 동요하는 승객을 안심시키고 탈출로를 만들어 승객을 대피시키기까지 돌발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하려면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터널 상황에서는 열면 되게 높잖아요. 떨어지면 진짜 다치세요. 큰일 나고. 그리고 옆에 차가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로가 보통 2개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옆에 큰일 나잖아요. 옆에 차 지나가면. 그래서 이런 건 터널 상황에서 앞으로 대피를 해야 될 때, 뒤로 대피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씁니다.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돌리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몸으로 몇 번을 해봐야지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별로 없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한번 몸으로 직접 해보고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성훈 씨는 언제 대피해요? 저요? 이제 승객분들을 먼저 제가 대피를 시켜야 돼요. 저 혼자 이렇게 도망가면 안 되고 이제 승객분들이 안전하게 다 나오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방송 장치가 또 있어요. 저희가 비상시에 쓰는 방송 장치가 있어서 그 방송하면서 대피를 다 시키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와야 되겠죠.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모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흘린 성훈 씨의 땀방울이 미래의 예측 불가한 상황에 대한 최고의 대처 방법 아닐까요?